나인님이 질문 주셨는데 기회가 뭐 2차 타이밍 아까 김인만 소장님 말씀 주신 것 같아요. 기회가 돼서 다주택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됐을 때 갑자기 이거 또 머리 아픈 질문이신데 정권이 교체가 돼서 종전과 같은 양도세 폭탄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 역시 우리나라 부동산 투자는 참 정치가 이게 아주 골칫덩어리입니다. 네. 김인만 소장님 답변 주십시오. 네. 제가 말씀드리면 정권이 교체한다고 해서 양도세 정책이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 정권도요, 집값 오르면 규제합니다. 절대 보수냐 진보냐에 따라서 정책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권 교체되고 안 되고 걱정하지 마시고요. 집값 올라가면 규제하고 내려가면 규제 풉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라고 규제 안 하겠습니까? 집값 폭등하면 엘스 30억 넘어가면 다시 규제 카드 나옵니다. 그러니까 맞지 않고요. 양도세는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됩니다. 양도세 중과세를 봐야 되고요. 지금 1세대 1주택자들 2년 거주, 2년 보유, 2년 보유가 규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나눠서 봐야 되고, 양도세 중과세가 언제 적용되냐면요. 언제 적용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풀리냐면 규제 지역에서 풀리면 양도세 중과세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강남 3구, 용산구는 양도세 중과세 적용이 되고요. 나머지 지역들은 적용이 안 되는데, 또 하나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풀어줬죠. 내년 5월인가요? 5월 9일인가요? 까지는 강남 3구, 용산구도 양도세 중과세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내년 5월 되면 연장을 해주거나 아마 폐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살짝 듭니다. 그래서 규제 지역이 아닌 지역들은 걱정하지 마시고요. 규제 지역에 묶여있는 지역들도 내년까지는 일단 한시적으로, 내년 5월까지는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세 적용되지 않고, 2년 거주 2년 보유는 이것도 규제 지역 이야기입니다. 규제 지역이 묶여있을 때 아파트를 사면 2년 거주 2년 보유가 묶이고요. 그러니까 2017년 8.2 대책 이후에 규제 지역에 사신 분들은 2년 거주 2년 보유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받을 때 2년 거주도 필요한데, 규제 지역 풀리면 없어지냐 그러면 그건 아니고요. 2년 거주는 규제 지역에서 집을 살 때 조건으로 걸리기 때문에, 만약에 마포에 샀다가 2년 거주 걸렸는데 지금 마포가 규제 지역 풀렸잖아요. 그래도 2년 거주는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세금은 항상 세무사 상담 받고, 계약서 도장 찍기 전에 반드시 세무사 상담 받고 확인한 다음에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도장 찍고 나서 나 어떻게 해요 하면 이미 끝났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세무사 상담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세무는 세무 상담 받으시고 또 법무나 등기할 때 또 변호사님 또 계시니까 등기도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런 노하우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픈 채팅방에 나인스님께서 아까 최문섭 소장님께서 계속 전문가 상담 얘기를 주셔서 그런지 아예 직접적으로 최문섭 소장님한테 질문을 좀 이분이 주신 것 같아요. 이 나인스님이 주신 6번에 대한 그 답변도 한번 주시고 끝나고 나면은 상담 신청에 대한 얘기도 주시니까요. 그거 이따가 상담 신청하는 방법 등 이런 것들은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좀 듣고 싶으신가 봐요. 네. 예, 그 집을 사가지고 돈을 버신 분들은 세금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돈을 벌었으니까 세금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우리나라 그 엄마들 말이 그 있잖아요. 구데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냐? 그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돈을 뭐 집을 팔든 뭐 아파트를 팔든 뭐 땅을 팔든 부동산을 가지고 저는 돈을 벌어 써본 사람이잖아요. 근데 제가 만나보면 돈을 써본 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돈을 이렇게 뭐 양도세 때문에 그 폭탄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정상적인 세금을 내고, 그리고 돈을 벌어놓는데 세금 내는 거는 굉장히 행복한 거죠. 그래서 저는 속 시원하게 그 버는 게 중요하지 세금은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한 번은 팔아서 돈을 써보시면 더 자신감이 생겨요. 제가 써보니까 돈은 역시 써봐야 그 돈 맛을 알거든요. 안 써본 사람들은 아무리 그 돈의 통장의 숫자만 그냥 보이는 거지 실제 실감이 안 나는 거거든요. 제가 그 건축업을 그렇게 30년 하다가 그 집어치우고 요즘에 이렇게 말로 하면서 제가 발로 뛰고 다니다 보니까 너무 재미있어요. 왜 재밌냐? 돈을 그냥 저는 뭐 출연자가 오든 누가 돈을 좀 얼른 써버리거든요. 맛있는 것도 사 먹고. 그러니까 반드시 부동산에도 한 번쯤은 돈을 써봐야
그 세금이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제가 많이 만나봤고 그분들이 저보고 당신은 말이야 정치하면 잘할 것 같아. 잘하죠. 잘하는데 마지막에 정치는 거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정치는 남는 게 이름이 더러워지거나 돈이 떨어지거나 딱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럼 마지막에 그 죽을 때 조용히 못 죽어. 이상하게 죽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좋은 추억이 없어요. 이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부동산하고 정치하고 밀접한 건 뻔히 알면서도 누가 날 장관 시킬까 봐 겁이 나요. 난 무조건 도망가. 나 원희룡처럼 그렇게 장관 안 해. 중요한 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정치로 길을 들어서 가지고 그분들 때문에 내가 돈을 못 벌고 정치 때문에 부동산 뭐 망했다 돈을 못 번다. 이 집값이라는 거는 정치적으로 얼마든지 올랐다 내렸다 다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오르면 정치적으로 잡잖아요. 또 풀어주고 또 다시 묶고 뭐 수십 년 동안 그렇게 된 건데 그걸 속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안 되는 사람은 맨날 남의 탓이야. 이래서 속고 저래서 속았다. 절대 그런 거 없어요. 중요한 거는 돈을 벌려고 하는 것도 악착같이 마음을 먹고 끝까지 거기 파고들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질문이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폭탄이 아니고 돈을 많이 벌면 세금을 많이 내고 한 번쯤 써보시라는 걸 적극적으로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속이 시원하세요? 일단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다른 생각이 넓어집니다. 부동산은 돈을 벌려고 생각하신 분들은 한 번쯤 써보라는 거죠. 좋은 일에도 한번 써보고 저는 이 토마토 회장님 제가 만나보지 않았지만 굉장히 훌륭한 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큰 건물을 지어놓고 이런 좋은 자리도 마련해주고 그리고 굉장히 좋은 시간이에요. 저한테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는 가수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저한테 팬이 되어주셨으면 팬이 되어주셨으면 되게 고맙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하고 싶은 일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해봤으니까 다른 사람도 돈 벌게 해주고 나도 좀 거기서 신나게 살다가 죽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정치는 안 할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을 원망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빠져나가는 방법은 얼마든지 아니까요. 아니 나쁜 쪽으로 아니고 좋은 쪽으로 제가 알려드리고 저는 정치와 부동산은 별개다고 봐요. 별개다. 이게 마지막 제 답입니다. 정치와 부동산은 별개다. 이거는 이명박도 모르고 윤석열도 모르고 뭐 원희룡도 모르고 모른다는 거죠. 이거는 부동산으로 돈을 벌어본 사람만 알아요. 근데 요즘에 슬픈 일이 뭐 다 아는 얘기지만은 부동산을 잘못 투자해가지고 좀 연락이 안 되는 분이 한 분 계시잖아요. 어머니인데 한 분 계셔. 또 그분 때문에 저는 많이 속상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정치는 부동산하고 거리가 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으로 제 답을 마치겠습니다. 네, 나인님이 직접 최문서 소장님에게 상담 신청을 해주셨는데 양도세 폭탄이 아니라 양도세가 선물이네요. 선물. 어떻게 보면 맨날 우리 뭐 정소리사나 뭐 다른 분들은 맨날 얘기하지만 양도세 세금 안 내는 방법 중에 하나 돈을 안 벌면 양도세 안 낸다고. 예. 돈을 뭐 소득세도 돈을 안 벌면은 뭐 소득이 없으면 세금 안 내죠. 예. 종부세 낼까봐 걱정하시는 분들 많은데 종부세 좀 내봐라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우스갯소리로. 네, 그러니까 뭐 열심히 하셔가지고 돈도 이렇게 버시고 돈도 좀 잘 활용도 하시고 마지막 노후까지 열심히 쓰시면서 즐겁게 여생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